화창한 봄날의 햇살 아래 창밖에 활짝 핀 벚꽃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싶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잠 못 이루는 밤에 뒤척인 적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삶의 후반전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혹은 이미 펼쳐나가고 계신 모든 분들, 단순히 숨만 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설레는 활기찬 삶을 원하시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드릴게요. 자, 노트와 펜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 그 첫걸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드니 입맛이 없어서 또는 혼자 먹기 귀찮아서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에 물 말아서 김치만 드시거나 국에 밥 말아 드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연료가 고갈되면 힘이 없죠.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식사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소식, 규칙, 그리고 다양성. 매 끼니를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반찬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밥 양은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과잉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만 쌓이게 합니다. 나는 고기보다는 밥이 좋아. 매일 고기 먹는 게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육은 우리 몸의 보물입니다. 단백질은 이 보물을 지키는 필수 영양소이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몸무게 1kg당 1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 60kg의 어르신이라면 매일 60g 이상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 끼니 손바닥 반 크기의 소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고등어 반 마리, 계란 3개 정도 혹은 두부 반모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드세요. 그리고 간식으로 우유 한두 잔을 마시면 필요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싱겁게 먹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후각과 미각이 둔해져서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죠. 이거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싱겁게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물을 멀리하는 거예요. 국물을 드실 때는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칼국수나 냉면처럼 국물이 많은 면 요리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맛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간은 거의 하지 않은 채로 요리하고 먹을 때 소금을 조금씩 추가해서 내 입맛에 맞게 조절해 보세요. 이게 훨씬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뜨거운 음식은 짠맛을 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간을 세게 하게 되죠. 조리 후에 간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운동은 걷기만 하는 거 아냐? 나이 들어서 무슨 헬스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기본이고요.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일주일에 3일은 유산소 운동, 2일은 근력 운동, 하루는 균형 운동, 그리고 하루는 푹 쉬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편하게 대화하면서 걷는 건 산책입니다.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걷는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숨이 차서 대화가 쉽지 않은 정도가 적당한 강도입니다. 이 정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운동량 이렇게 확인하세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약간 피곤하지만 1시간 이내에 회복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적당한 운동량을 지킨 겁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피곤하고
회복이 더디다면 운동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운동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처럼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근육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혈압이 높다면 팔굽혀펴기처럼 힘쓰는 운동은 피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길을 걷다가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질 뻔한 경험 있으신가요? 낙상은 우리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낙상이 발생하는데요. 태극권이나 볼룸댄스 같은 운동이 균형 운동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커뮤니티 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함께 운동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약 먹었나 안 먹었나? 깜빡깜빡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 하루에 여러 개의 약을 드시는 분들, 식사를 거르면 약도 같이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약은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심장 관련 약은 특히 식사와 무관하니 잊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식후 30분이라는 말은 잊지 말고 챙겨 먹으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만약 아침 약을 깜빡했다면 저녁 시간 이후에는 그냥 건너뛰세요. 다음 날 아침에 드셔야 약효가 과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뒤척이며 시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면제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수면제를 복용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세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서 67시간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침대는 잠만 자는 곳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누워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지 마세요. 15분에서 30분 동안 잠이 오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그러다 잠이 올 것 같으면 다시 침실로 돌아와 잠을 청하세요. 세 번째, 잠자기 전 나만의 의식을 만드세요. 자기 전에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나만의 규칙적인 행동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줍니다. 네 번째, 새벽에 깨더라도 시계를 보지 마세요.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깼을 때 시계를 보는 순간 다시 잠들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잠이 완전히 달아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낮에는 활동적으로 움직이세요. 낮잠은 가급적 피하고 햇볕을 쬐며 야외 활동을 하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낮과 밤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주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점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전화하고 만나는 시간을 만드세요. 혹은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려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창하고 어려운 비법은 없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달라질 수 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